네,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 키워드로 전국을 아주 시원하게 풀어보는 김종래의 정치 내시경 시간입니다. 네, 김종래 충남대 초빙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내용이 대체로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오늘? 그렇죠. 역시 야당을 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그렇습니다. 탈당하기 전에도 몇 번 달았는데 이제 안철수 의원이 탈당을 했으니 네. 다를 수밖에 없는데 예. 사실은 오늘 이미 이 안철수 의원의 탈당은 예고도 좀 됐었고 또 오늘 도하각 언론이 그냥 소위 말하면 도배질을 하듯이 많이 다뤄서 네. 특별하게 저라고 해서 특별하게 다룰 만한 것도 또 없습니다. 네. 또 하나는 이 한 번도 동지적 관계를 맺었다고 보여지지 않는 단일화를 했던 한 당에서 한솥밥을 먹었던 문재인 대표와 안철수 의원이 헤어지기 때문에 네.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애석해하고 안타까워하는 사람보다는 네. 그렇게 됐구나.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이런 데 좀 관심 있는 거 아닌가. 네. 그래서 차라리 이왕에 이렇게 탈당을 해서 나간다면 예. 안철수 의원은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하는 주문 같은 걸 좀 담아볼까 합니다. 예, 네. 오늘의 주제 볼게요. 네. 안철수 야당 흑역사를 마감하려면 대통령 선거 지난번 대통령 선거 이후에 야당의 흘러온 과정을 보면은 도대체가 정당은 왜 존재하며 야당은 무엇 때문에 있어야 되며 무엇을 했는지 아무것도 한 게 없다고까지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예. 싸움만 했단 말이에요. 자기네들끼리 매일 모여서 툭탁거리고 그래서 이렇게 안철수 야당 흑역사 마감하렴이라는 제목을 잡아봤습니다만 예. 먼저 키워드를 하기 전에 예. 오늘 조선일보를 한번 보여줬습니다. 네. 오늘 아침자 신문에 보면은 문재인 대표가 정치가 정말 싫다라고 한 말이 있어요. 네. 페이스북에 올렸죠. 저는 그 말을 보면서 또 한 번 생각하는 게 네. 아니 문재인 대표가 정치를 싫다고 하면 국민은 어떨 걸까? 국민은 야당은 정말 싫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네. 오히려 정치인이라면 예. 국민 여러분께 죄송합니다. 정치를 참 싫어하도록 만드는 죄가 저에게 있습니다. 네. 조금만 참고 기다려 주십시오. 라고 해야 되는데 문재인 대표의 머릿속에는 국민이나 유권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항상 중심에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정치인은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지하는 사람 그리고 내 나라 내강투에 사는 내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혼신하는 것이 정치 아닙니까? 네. 근데 본인이 정치가 싫다고 그러면서 왜 정치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근데 이제 그걸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대목이 여기 나옵니다. 문재인 2012년도에 안철수 후보하고 단일화된 예. 이후에 안철수 대표집을 당시 집으로 찾아갔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문전박대 했다는 건데 사실은 안철수 의원은 그때 오지 말라고 했는데 없는 걸 알고도 와서 언론에 쇼를 했다는 건데 만나지 않겠다는 안철수 새벽 1시에 불쑥 찾아가. 그러니까 비주류에서 언론이 지어간 것도 아니에요. 자주 보던 장면이다 이거죠. 오지 마. 싫다는데 왜 오냐. 가만히 있지. 일단 와보시라든지 만나서 얘기하자가 아니라 오지 말라는 걸로 왔대요. 근데 그 설명이 또 기가 막혀요. 문 대표는 비공개 최고위에서 이제 어저께 새벽에 간 다음에 이제 안철수 의원이 탈당 선언을 한 이후에 열린 처제회에서 네. 안 의원이 그런 모습, 그렇게 찾아오는 거 이런 걸 싫어서 안 가려고 했는데 박병석 의원이 일단 오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갔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게 해명이었죠. 아니, 당시 박 의원은 이 박병석 의원은 문 대표와 안 의원 사이를 중지하기 위해서 일단 안 의원 집에 가 있었다 이거죠. 네. 아니, 박병석 의원이 일단 오라고 하면 그냥 대표 리더가 가기도 하고 안 가기도 하고 40분 기다리고 하고 그러고 와서 정치는 정말 싫다. 이러면은 이 국민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돼? 예를 들면 말이죠. 박근혜 대통령이 정말 난 대통령 싫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그렇죠. 누가 대표를 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 정치하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이런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는 속에서 안철수 의원은 이 당과 결별하고 새롭게 정치를 하러 나가니 예. 이제 이분에게는 흑역사를 마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 키워드를 한번 보여주시죠. 네. 예.
첫 번째 그래도 총선 승리와 차기 집권을 주장하고 기대하고 예측에 앞서서 네. 야권 혁명을 일으키는 토대를 만들어달라. 앞으로 안철수 의원이 해야 될 일이 네, 안 내가 보이죠. 뭐 당을 만들어서 뭐 몇십 석을 만들어서 제2당이 됐고 제3당이 됐느니 내가 다음번 2000몇 년, 이제 17년도에 대통령 출마해서 뭐 새누리당 재집권을 막느니 그런 얘기를 다 중요한 얘기죠. 네. 하기에 앞서서 기초 체력을 좀 길러서 단단하게 좀 야권의 뿌리를 만들어서 야권 전체에 해처모여를 한다든지 예. 좀 예. 체질을 강화하고 완전히 구조개혁을 했으면 좋겠다. 예. 사실 대통령을 꼭 누가 해야 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난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왜 그렇게 본인이 지금 여론조사 보면 나오는 사람들도 저는 왜 저렇게 본인들이 대통령을 하고 싶어 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네. 예, 뭐 그러니 안철수 의원도 제 얘기는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걸 하기에 앞서서 네네. 내가 뭐 반드시 집권한다 하여튼 야권 뿌리를 좀 내려라. 특히 예. 말이죠. 다음번에 총선 이후에 다시 여야 간에 야당 간에 연대를 할 경우에 안철수 의원과 문재인 대표가 만약에 후보 단일화 논의를 한다면 네. 국민들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아유 저분들 또 하나만 하는 거 할까 아닙니까? 박원순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적어도 이 세 사람은 네. 같이 출마를 하든 셋 중에 하나가 나오든 국민들에게는 별 감동이 없을 거다 그 얘기죠. 물론 적극적 지지하는 사람들은 지지하겠지만은 예.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아이고 저렇게 해서 잡아봐야 네. 또 뭐 통일원 장관은 누가 하나 대표는 누가 하나 공천은 어떻게 하나 국무총리는 누가 하나 고 엄청 시끄러울 테니 이러지 말고 기초 체력을 단단히 해라. 김대중 대통령은 몇십 년 만에 대통령이 됐고 그렇습니다. 네. 다 준비 기간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몇 년 만에 금방 해서 내가 된다 이 생각을 버려야만이 흑역사를 마감하는 출발점이 되지 않을 거 아닌가. 예, 그렇겠군요. 예. 네. 두 번째 키워드 보여주세요. 네. 이념, 패권, 운동권, 이 지금 있는 당 아닙니까? 완전히 결별을 해야 됩니다. 어? 그저 뭐 이념, 무슨 뭐 친노, 패권, 운동권, 갑질 정당, 부패, 막말 정당 하는 이 안철수 의원이 만드는 신정치 세력이 이쪽 근처로다가 비슷하게 가면 그거는 지금 있는 새정치 하나보다 더 어려워질 겁니다. 아하. 네. 네? 그래서 오늘 조선일보를 한번 보시죠. 네. 조선일보 일면입니다. 몇 명이 따를까 호래이굴 떠나 안철수 하면서 안철수 새정치원 탈당 지금 야당으로 희망 없어 정권 교체 세력 만들어서 중도 정당 깃발 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념 패권 깃발 갑질 정당 이거 말고 말이죠. 여기 보면 두 사람은 문재인과 안철수는 모두 혁신을 명분으로 삼았다. 예. 하지만 문 대표는 정의당을 포함한 진보 강화 전략이라는 측면에서의 혁신을 말했고 예. 안철수 의원은 중도층 흡수를 통한 탈이념 정당 전략을 추구했다. 네. 이 때문에 안철수 탈당이 진보 여당과 중도 여당의 분화로 이어질지가 관심이다. 이어질지가 관심이 아니라 안철수 의원은 이렇게 그렇게 해야죠. 진보 야당과는 구분되는 중도 여당으로 분화돼서 길을 가지 않으면 네. 그건 뭐하러 다시 만들었냐는 것밖에 안 된다 그랬네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중도 개혁 민생 아까도 뉴스에서 보도했습니다만 모란봉 악단 있지 않습니까? 네. 저 중국에서 공연 취소한 북한에서 저런 북한에 대해서 예. 인권 문제는 어떻게 되고 저런 소위 깡패만 또 못한 저런 정권에 대해서 네. 이 정당이 새로 만드는 정당이 현 새정치연합과 똑같은 대북 노선을 갖고 있다면 아하. 그건 곤란하다는 얘기죠. 그러네요. 그러면 붕어빵이죠. 뭐 그렇죠. 비슷한 네. 거 아닙니까? 완전히 달라서 국민들에게도 제3의 선택을 해 주십시오라든지 예. 해서 작게 좀 가야 된다. 이 점이 제일 아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그러네요. 싶어요. 예. 완전히 다른 당을 만들어야지 비슷한 당을 만들면 안 된다. 예. 그렇다고 새누리당처럼 만들라는 건 아니고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이번엔 정말 새 정치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 같은데 그렇죠. 네. 세 번째 키워드 볼게요. 네. 이것이 현실적으로 더 중요합니다. 네. 연불 대신 제밥 타령하는 현역 의원이 만약에 이 안철수 의원 대열에 합류한다면 이건 독약이 될 거다. 오. 네? 지금 새정치연합에 있는 분들 중에도 오늘도 아마 점쟁이를 찾아가 보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네. 오늘도 주사위를 던져보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겠죠. 간만 보고 있는 거죠. 예. 여기서 공천 줄까? 여기서 이럴까?
중진들은 모였다 하면 세미나 하듯이 걱정만 하고 있고 목은 네. 어떻다고 늘 페이스북에다 글을 올리고 호남을 대변하는 것인지 호남 민심을 활용하는 것인지 모르는 이런 분들 공천 못 받을 사람들 여기 쭉 모여 있다 하면 네.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저기는 아주 방송용으로 적합할지 모르지만 속된 말로 하면 패잔병 집단이라고밖에 안 할까니까 또 다른 기득권 세력이죠. 네. 그분들은 제법 여기서 제법이 뭡니까? 배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배지를 새정치연합에서 못 다니까 여기 와서 달래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다. 연불에 관심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정치를 새롭게 한다든지 무슨 탈이념을 한다든지 그게 없이 이리 오는 분들은 숫자가 무슨 교섭단체 수준으로 와도 다 그건 나중에 안철수에 그럼 당신 새정치 왜 했느냐. 그게 독약이 될 거다 그런 얘기죠. 그렇겠군요. 그래서 요즘이 현실적으로는 지금 뭐 보도에 보면 누구 탈당한다고 있지만 많죠. 예. 그거 다 받으면 안 된다는 거죠. 선별해서. 오히려 안철수의 탈이념 그리고 이 정말로 새정치에 맞는 사람을 받아들여야지 숫자 없다고 해서 야 우리는 몇 명 모았다 이거에만 연연할 필요가 없다 이거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걸 받아들일 것도 없고 오고 싶은 사람 무슨 가려서 뽑고 새로 영입하고서 해서 작지만 강하게 출발을 해야지 네. 그거 그냥 쇠과시하려고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짓이다. 안철수스럽지도 않고 새정치답지도 않다. 그거는 계파 위주고 떼거리 위주로 하는 구정치의 일부일 뿐이다. 예, 그렇겠군요. 네, 특히 중진들 호남을 이용하는 것인지 대변하는 것인지 모르고 툭 하면 모여가지고서 페이스북에 뭐라고 한마디 하고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 이용각산 소리 이 소리도 아니고 저 소리도 아닌 소리 하는 이런 의원들 이거 받아들이는 건 곤란하다는 거죠. 그러네요. 예.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마감하려면 어떤 방법을 해야 될까요? 여기는 마감하려면 보다는 덧붙여서 질문하고 싶은 겁니다. 예. 제 얘기는 거의 뭐 하자면 한이 없으나 이렇게 해놓고 예. 여기 김한길 박원순이 선택은 뭔가 왜 제가 다른 분들 누가 탈당하냐 언론은 박영선 의원이 아니야 김부겸 의원이 하지만 그것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제가 따져 묻고 싶은 건 이 두 분입니다. 왜냐 예. 김한길 의원은 새정치연합을 공동 창당해서 안철수 의원하고 합류를 해서 공동 대표를 했던 분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분은 공동 창당한 사람이 나갔으면 예. 자기 입장은 뭐고 나는 여기 있겠다 나가겠다 간만 볼 일이 아니죠. 그저 걱정만 할 일이 아니라 선택을 해야 된다. 네. 그리고 국민에게 책임 있는 자세로 입장을 정해야 된다. 예. 나가라 나가지 말라가 아니라 선택을 해야지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고 예. 또 하나 더 특이한 건 개인적으로까지 더 특이한 건 박원순 시장입니다. 이분은 안철수 대표가 양보를 해서 서울시장 된 건 당시에 과학적 지표로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그건 개인적인 부채 관계라 하더라도 예. 네. 이번에 문한박 지도부 있지 않습니까? 예. 덜컥 들어갔지 않습니까, 이분은? 그럼 지금에 와서는 그 문한박이라는 지체들은 어떻게 되는 것이며 예. 안철수 없이도 둘이 할 건지 그러니까 선거법 때문에 직접 관여는 못하지만 안 되죠. 나는 이 당에 있을 것인지 난 와해가 됐으니까 난 달리할 것인지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입장을 적어도 다른 분은 개인적인 몇 명이냐는 숫자 있지만 이분들의 갖는 의미는 정치적 의미를 갖고 있다는 얘기죠. 이분들은 공동 창업주는 어떻게 할 것이냐, 예. 문한박의 멤버였던 한 분은 지금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분명히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 예. 이런 분들 때문에 더 이분들은 남들이 고르는 걸 보고 내 선택을 할지 모르지만 오히려 남들은 이분들이 선택을 안 했기 때문에 더 암종모색을 하고 더 이합집산만 하거나 중구난방이 되거나 예. 백가장명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자, 근데 말이죠. 네. 아까 저 네 번째 말씀해 주시면 현역 동참은 독약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네. 안철수 의원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연말에 20명이다, 30명이다. 교섭단체 여기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그런 걸 먼저 만드는 게 중요합니까?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철저하게 중도에 자기 생각을 관철시켜 나갈 사람들만으로 작게 가는 게 필요할까요? 저는 예. 제일 좋은 건 그런 사람들로 교섭단체가 교섭단체를 되면 만드는 게 좋지만 그렇죠. 안 되면은 예. 교섭단체에 연연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왜 그러느냐. 예. 이 교섭단체가 구성돼도 내년 4월까지밖에 없는 교섭단체예요. 그렇겠죠. 그 다음 내년 총선에서 국회의원으로
그때 이 교섭단체가 구성되면 중요하지. 아. 몇 달 동안 하려고 뭐 그렇게 숫자 태워서 그냥 일종의 무슨 뭔가 이 제밥만 타령하고 있는 분들 모아갖고 20명 아니라 100명이 되면 뭐합니까? 아, 그렇겠군요. 그것이 오히려 우리 숫자에 연연하지 않는다. 우리 새정치 깃발 아래 과거처럼 이념, 패권, 운동권, 기득권, 괴파, 이 갑질 정당 이런 체질이 된 사람들은 난 받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국민들에게 감동을 줄 거다. 왜냐하면 예. 안철수 대표 쪽으로 모여있는 사람 숫자가 문재인 대표 쪽이 새정치연합에 남아있는 사람보다 많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어차피 숫자 경쟁은 현재는 의미가 없는 의미가 거다. 그래서 내년 총선이 끝난 다음에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으면 그게 좋지. 예. 지금 20명이냐 30명이냐 당장은 의미가 하실지 모르는 별게 아닐 거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정래 충남대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